안녕하세요. 연변생각 연주연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봄이 오려는 물씬물씬 냄새가 날 때 한번 영상을 켜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소년사건을 많이 하는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년사건 변호사로서 소년사건 대응하는 부모님들의 자세 중에서 좀 여러 편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들 만나서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 오늘은 첫 번째로 경찰 조사를 처음 받게 되실 경우에 부모님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느 날 이제 경찰서에서 부모님께 전화가 와서 땡땡이 부모님이시죠? 땡땡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경찰서에 있는데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이런 전화 받으신 부모님이라면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뭐 언젠가는 불러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약간 반항기가 있고 사춘기 심하게 겪는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과가 남게 되나? 지금 당장 구속되나?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나? 여러 의문과 고민이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뭔가 이 조사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냉정을 찾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좀 준비를 하셔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영상의 취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모님의 첫 번째 대응 방향이 사건의 방향을 아주 결정하기도 합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소년 사건과 형사 사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법이라는 법이 적용되고요. 형사 사건은 형법이 적용됩니다. 소년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보호 처분이고요. 형법을 통해서는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소년 사건은 만 19세 미만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이고 형법은 형사 체제에 대한 법 위반이 있었을 때 이것을 벌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경찰 조사를 가실 때부터 경찰은 어떤 예단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소년 사건으로 보내야겠다 라든지 형사 사건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좀 현명하게 우리 아이가 형사 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범위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대응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시는 경우에 그냥 가서 일단 사실대로 얘기하고 처분을 기다려보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점점 갈수록 초창기에 어떻게 대응해 놓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진행되는 걸 보면서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초기에 진술을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형사 기록은 특히 진술서, 진술조서 등이 다 기록에 남아서 끝까지 이 친구와 같이 가게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어떤 태도로 진술하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놈 시키!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예. 초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현명한 부모님이라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것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 이놈 새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경찰서를 이 새끼 너 경찰에서 물어본 대로 솔직히 다 말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 뭐 잘했다, 우리 가서 한번 좋은 경험 해보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몰아붙여서 감정적으로 위축되는 상태를 만들면 부모와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대응이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부인하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너 네가 안 했지? 뭐 땡땡이랑 어울릴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러면 네가 안 했다고 다 해. 넌 안 한 거잖아. 이런 상황도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이나 절도 사건이나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 또 성범죄 사건 등등해서 피해자와 얼른 합의를 해서 사건을 종결시켜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셔도 안 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요. 내가 너무 바쁜데 경찰에서는 계속 전화 와. 아니면 이제까지 경찰 조사를 몇 번 갔는데 가도 부모가 할 게 없어. 너 혼자 할 수 있지? 안 됩니다. 특히 부모가 동석하지 않는 조사의 경우에 제가 때로는 이제 제가 조서를 보더라도요. 부모님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서를 받는 친구들을 보면 일단 부모님이 이 아이의 사건에 관심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의 진술 방향을 어머님이 전혀 모르십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진술 조서나 범행 내용은 그 자리에서 경찰이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셔야지 아이의 진술만 듣고 확인하시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조사에 부모가 가지 않음으로써 이런 내용을 누락시킬 수밖에 없어서 사건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정도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하셔야 될 것 몇 가지, 반대로 꼭 하셔야 될 것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이를 추궁하지 않은 상태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부모님의 생각에 아이의 진술에 따라 인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아이들은 부모님께 범죄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한 행위를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자기가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옆에만 있었어요. 이것이 방조일 수도 있고 주요 정범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이가 한 말만 듣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아이랑 신뢰가 정확히 쌓여있지 않아서 사실관계 진술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 같은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만이라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놓으시는 게 경찰 조사에 대응하시기 좋으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상해 사건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친구가 소년 사건에 회부되어서 제가 변호를 맡았는데요. 주요 자기의 주장을 한참 상담을 하고 보니까 이건 상해가 아니라 과실치상이었어요. 또는 폭행. 네, 그랬으면 양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 일반인들은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지만 법률가들이 볼 때는 과실치상과 상해는 뉘앙스가 확 틀려요. 일부러 때린 것과 방어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방어해서 상해가 생긴 것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초창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 질문을 통해서 대응 방향을 정하고 가셔야 이후에 합의 과정이나 또는 처분 과정에 대응이 쉬운데 이런 방향이 없어서 상해로 범죄 사실이 정리된 상태에서 대응해야 돼서 조금 아쉬웠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초창기에 사실관계 분명히 정리하시고 이에 대한 우리 아이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증거가 뭐뭐 있는지를 최대한 아셔야 됩니다. 요즘 무슨 CCTV 녹음 안 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안 했다고 했는데 증거가 나오면 경찰에서도 대응이 좋지 않고 이후에 법원에서도 이 아이에 대해서 진술조서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증거가 뭐가 있을 수 있는지, 우리 아이는 뭘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이 친구들이 이제 성범죄에 해당하는 야한 동영상 이런 걸 봤다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범죄를 하는 영상을 찍었다거나 이런 거 대화를 했다거나 이런 것을 싹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포렌식이 잘 되기 때문에 다 복원이 되고 다른 친구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증거가 뭐가 있다가 지금은 뭐가 없는 상태인지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하셔야 될 것이 진술 태도를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무성의한 태도로 이제 반항기에 있는 사춘기 친구들이 경찰이 물어봐도 약간 불매소리로 아니거든요. 그럼 별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당당하게 그냥 한 대 쳤어요. 이것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예, 성실하게 아는 바를 모두 진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추측하지 않는 형태로 진술할 수 있도록 그 태도 교육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것도 조사에 가기 전에 부모님과 자녀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대화를 나누셔서 조사 준비하실 때 체크해야 될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런 영상을 찍으니까 저한테 다 찾아오셔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변호사를 동행할 것인지 상담만 받으실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는데요. 저는 이 아이와 사전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의사소통이 되어 있으신 경우라면 경찰서 같이 가셔서 동석하신 상태로 대응하실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범죄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고 어디서부터가 중한 범죄인지가 판단이 안 되시는 경우 변호사 동석 여부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성범죄, 그리고 그 성과 관련한 촬영물, 그리고 집단 사건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범죄가 커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만이라도 사전 상담을 받고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행동이 단순 가담이어서 조금 용서의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소년 사건 송치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보였는데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상태로 형사 범죄에 1심 판결을 받은 상태로 저를 만난 소년이 있었는데요. 부모님께 여쭤보니까 소년 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 자체를 듣지 못하셨다고 하고, 실제로 1심 변론 단계에서 형사 재판 단계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 범죄이기 때문에 소년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부로 사건을 이관해달라라는 요청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사건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소년법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형사처벌 중에서 조금 약한 최대한 감형을 요청하는 형태로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 감안하셔서 조사 전에 상담은 한번 꼭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경찰 조사하실 때 부모님이 하시는 거는 이제 수사관에게 무조건 협조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수사관의 말로부터 수사관의 질문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방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사실관계를 모두 진술할 수 있도록 또 그렇지만 경찰관은요 계속 이런 수사와 관련한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할 수만은 없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건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같이 동석하셔서 조사를 입회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사 후에 여러 이제 방향이 있잖아요. 경찰관이 훈방으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소년 재판으로 넘길 수도 있고 검찰을 통해서 형사 입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사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는지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내용 좀 숙지하셔서 반성을 한다든지 합의한다든지 대응을 이후에 하시더라도 첫 번째 조사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조사를 입회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소년 사건으로 만약에 송치가 되는 경우에는 소년부에서 분류심사를 거쳐서 보호처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완전히 루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1차 조사를 거쳐서 이후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경찰 조사, 우리 아이의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오라고 연락받으신 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건을 해보면 정말 완전히 처음이신 부모님들이 더 상담하기 어려운데 그 부모님들께 좀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오셔라 말씀드리기 위해서 찍어봤는데요. 실제로 처음 조사 오라고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좀 보호받고 안전하게 성장해서 건전하게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또 사회의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남겼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미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변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